자, 그럼 이번에는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게 까다롭거나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우선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부터 해보고 옵시다. 표본공간 S의 부분 집합인 사건 A와 그 여사건을 생각해 보면 둘이 끼고 있는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. 즉, 이 두 사건을 보고 우리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자, 그 상황에서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공부했던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에다가, 자, 뒤에다가는 둘이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마이너스 해줄 필요는 없겠죠, 더 이상. 그러면 이 확률에 대한 식을 이렇게 펼쳐 적을 수 있는 가운데 다시 이 식을 보자면요,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사건은요, 자, 집합 A와 그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일 테니까 사건 A와 그 여사건의 합사건은 표본공간과 같겠죠. 그러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사건이 표본공간과 같은 사건이라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도 적어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표본공간과 같은 사건, 즉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란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, 그러면 이 확률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줄을 연결시켜 보면 이 값이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나요?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얻을 수 있고, 자, 이 성립하는 등식에서 이 항을 통해서 적절히 식을 고쳐 적으면 여기 아래쪽의 식을 또 얻을 수 있고요. 이 식을 고쳐 적든지 아니면 여기 식에서 바로 여기 있는 식을 얻어내든지, 자,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대표적으로 적혀 있는 식은 이 식이에요.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식 보면서 여사건의 확률의 의미에 대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, 일단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될 때 당연히 그 확률을 직접 구해도 됩니다. 주어진 시행에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계산해주면 되죠. 근데 이 확률을 구해야 될 때 그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1에서 잘 빼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방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. 만약 여러분들이 사건 A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. 그때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 게 쉽다면 문제가 없는데,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뭔가 케이스 분류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따져야 될 변수가 많다 그러면 그때는 그 여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세는 건 간단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보다 그 여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딱 봐도 더 쉬워 보이면 그대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여사건의 확률부터 구하고,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최종 1에서 잘 빼주면서 원래 구하려던 답을, 이 원래 구하려던 확률을 더 편하게 계산해 줄 수 있다. 그게 결론입니다. 그러니 상황 잘 봐가면서요, 계산의 편의를, 계산의 효율성을 잘 고려해서, 자, 어떤 확률을 구하려니까 좀 복잡하네, 근데 여사건의 확률 구하는 건 좀 쉬워 보이네, 그럼 여사건의 확률 이용하는 게 적극 권장되는데,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요. 이게 그냥 들으면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의사항 하나 잘 들어봐 두세요. 예를 들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다이렉트로 확률을 구하려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여사건의 확률을 여러분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는 좋습니다. 근데 신나게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갖다가 답으로 던져버리면 당연히 오답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 여사건의 확률을 1에서 잘 빼줘야 원래 구하려던 답이 나온다.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. 자, 막판에 1에서 그 여사건의 확률을 잘 빼줘야 된다. 그게 주의사항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. 적어도 뭐뭐인 사건,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인 사건 등의 확률을 구할 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건데, 적어도란 문구가 등장하게 되면 경우의 수 구할 때부터 반대 케이스와 연결 지으면 편할 때가 많았죠. 자,
확률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. 뭐 그 정도로 들어두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이하인 사건. 이건 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뭐 이상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돼서 뭐뭐 이상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쭉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케이스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고 그런 거예요. 근데 그 반대로 뭐뭐 미만인 경우를 생각하니까 몇 가지 없네?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는 게 효율이다.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그때는 확률을 구해주면 좀 더 편리할 수 있다. 그런 말인데 뭐 이런 문구 같은 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삼아 한번 그냥 봐두면 충분하고요. 이런 문구에 집착하기보다는 자, 그냥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될 때가 언제냐? 여러분들이 상황 봐서 계산이 더 편리할 것 같으면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돼요. 그게 답니다.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시점은 그냥 계산의 편리를 잘 고려해서 자,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정하는 거예요. 요까지 들어봐 두면 되겠고요. 이제 화면 넘겨서 이 내용과 관련된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